총리님,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죠.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문제 가장 걱정 많이 할 것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IMF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2019년 청년 실업률 9%대나 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것은 민간 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대종이고, 이제 그 이전에는 청년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터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작은 거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시면서 지무실에 상황판 걸어놓고 직접 매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판 아직도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상황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잘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개최된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모두 18번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는 딱 4번이었습니다. 2018년 말부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에 주례 보고를 드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논의된 적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내각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일자리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처음 봅니다. 많은 상징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의혹이 다 어디 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청년들이 알바 구하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진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예, 다음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5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쌀 가격도 20%나 올랐고요. 옥수수 밀 가격도 폭등해서 빵값도 9%나 올랐습니다. 총리님, 물가 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물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 생활 물가, 그 중에서도 식료품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AI 때문에 닭고기 같은 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설을 앞두고 사과나 배, 이런 과일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중대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내각 회의에서도 물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혔고,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만히 있어도 수신료 수입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수신료를 53%나 올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잡기는커녕 각 부처는 왜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합니까? 서울시도 버스,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물가 안정은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죠. 특히 이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KBS 수신료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KBS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방통위에 요청을 하면 그것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결이 돼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인상을 시도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될 터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담뱃값,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 시도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물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관계 차관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가는 이제 기재부가 책임 부서이고요. 당연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차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챙길 터인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최근에 물가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거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경제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물가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국가 차원의 물가는 이렇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거나 국민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생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물가, 특히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8개월째 상승 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민 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훌륭한 자질을 갖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허위 서류가 위조로 인정되고 증명서 발급 기간도 허위임을 인정했으므로 진정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당은 조민 씨를 망치는 것은 기레기 언론과 집요한 야당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딸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는 부모가 바로 조민 씨를 망치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불공정 백신도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 여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부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